이렇게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선동가 또 시위가 직업인 사람, 이 사람들을 대거 손을 빌어와서 이 위성 정당에서 위성 비례에서 자리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 여러분들 너무나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재판받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라고 하고 있는데 전부 창과 방패의 대결이듯이 이재명이 입법부에서 방패 혹은 조끼, 방탄조끼를 입으면 입을수록 이것도 시간이 매우 지연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재판은 하나 둘씩 네. 열리고 있고 그 그쵸. 안에서 주변부 예. 사람들이 지금 유죄 판결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쵸. 어저께 놀라운 판결이 나왔죠. 김인섭, 예. 뭐 이재명의 또 핵심 측근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쵸. 캠프에서도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캠프 사무실 임대료를 내줬죠. 네. 그랬던 사람인데 그 김인섭이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백현동 특혜와 관련해서 추징금도 65억 원입니다. 네.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네. 알선 수재로 받을 수 있는 형의 최고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형 자체가 이재명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백현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의 알선 수재고 네. 이재명 지금 대표와 정진상은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책 그 실장 시절에 배임 혐의입니다. 백현동 특혜 개발의 그런 배임인데 네. 그 배임 재판에 이 재판의 결과는 주요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준 사람의 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준 사람 어디다 줬냐? 63빌딩에서 허공에 뿌렸냐?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누군가는 정진상이었다. 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탁을 받은 사람. 청탁한 사람의 죄는 지금 인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럼 청탁 받은 사람은 이제 증거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저 판결문이 네. 14쪽짜리인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11번이 나오고요. 정진상의 이름은 25번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정말로 저 판결문 자체가 네. 이재명, 정진상 배임 재판의 증거라고 네. 봐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판결문에 특수관계. 네. 제가 참 특수부위 얘기는 들어봤어도 특수부위 좋아하시잖아요. 특수부위 맛있잖아요. 예. 내장 맛있잖아요. 예. 근데 특수부위 좋아하는데 특수부위가 아니라 특수관계라고 나왔어요. 이재명, 정진상, 이인섭은 특수관계다. 라는 표현이 이 판결문에 나온 겁니다. 예. 이 김인섭은 누구냐?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즉 건설업자입니다. 그렇죠? 네. 이 건설업자가 이 백현동이 이 허가나기 이 판교 이 지역, 분당 판교 이 지역에는 예.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 허가 관련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데거든요. 그렇죠.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김인섭이 휘리릭 이 업에 들어오고 나니까 엄청나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듯 빨리빨리 진행이 되더라. 그다음에 용적률도 쭉쭉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수사의 시작점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용적률이에요. 뭐라고 하죠 그거를 주택 이렇게 아파트 개발하려면은 네. 땅에 뭐 용도 개발 네네. 그 특혜를 그거를 원래 개발하려고 하던 아시아 디벨로퍼인가요? 네. 그 회사에서 아무리 올려달라고 해도 성남시에서 맞아요. 안 올려줬는데 네. 김인섭을 거기 회사에 뭐 임원이나 뭐 이거로 채용을 하고 나니까 네.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네 단계로 이렇게 올려준 네.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게 바로 이제 특혜 로비 의혹이 먹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김인섭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옛날에 대장동 특혜 이거 할 때 네. 김인섭 씨에 관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백현동 로비 같은 2014년, 2015년에 있었는데 네. 그 전에 김인섭 씨는 식당을 했대요. 네. 식당을 해가지고 그 식당을 하고 있을 때 이건 이제 들었던 성남 쪽에 계신 분들한테 들었던 말입니다. 네네. 성남시 공무원들이 네. 인사철이 되면은 네. 그 식당 가서 밥을 먹어야 된대. 김인섭 씨가 하는 식당에 가서 그렇게 밥을 먹었대요. 그 밥 가서 그 밥 먹고 얼굴 도장 찍고 하면은 네. 매출 올려주고 나면 예, 뭔가가 돌아왔구나. 승진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김인섭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2010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김인섭만 통하면 다 된다. 네.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해결이 다 되는 그런 네. 사람으로 이미 통하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서 이 백현동 용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려고 했던 아시아 디벨롭 회장이
그 얘기를 듣고 김인섭을 영입을 한 그것 거예요. 때문에 김인섭을 찾아간 거예요. 예, 김인섭을 데리고 온 영입을 거구나. 한 거죠.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 김인섭이 그러면은 누구와 그럼 저 시에 누구와 얘기를 했냐? 예, 여기서는 지금 정진상하고 얘기를 했다. 판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진상은 누구와 얘기를 했을까? 누구와 얘기를 했을까요? 저랑 얘기했을까요? 신동훈 씨랑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재명 시장에게 정말 직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재명, 정진상, 김인섭, 아시아디벨로퍼 네. 그 회사 이렇게 지금 연결고리가 지금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을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진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아까 문학진 의원 얘기를 하면서 야, 너 지금 진상의 친구 지금 해주려는 거야? 라고 맞네. 얘기했던 게 딱 떨어지네요.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네.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이 정진상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재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진상을 한 번만 안아볼 수 있게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둘이 포옹을 했습니다. 예. 그때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귀에 대고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너 입 그렇죠. 다물어야 돼. 혹은 형님 입 좀 다물어 주세요. 뭐 이런 얘기였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 거의 뭐 물론 정진상의 부인이 있어도 이 시의 업무 구조 단계상 이것은 이재명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충분히 있죠. 예. 정진상이 그럼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에 따라서 이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는 아마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 정진상이 다 뒤집어 쓰고 갈 수도 있죠. 네. 이번 저희 김인섭 씨 재판에서도 그 법원은 일단 청탁과 알선은 있었는데 네. 그리고 돈이 5억 원까지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알선 수재로 5년까지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11번이나 이름이 나오지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이 됐는지는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재명 정진상 그 배임 재판에서 네.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단 여기까지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진상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는 현안을 사전 검토하고 협조 결재까지 담당하는 사람이다. 네. 라고까지 했는데 네. 정진상이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한 거다. 네. 라고 그냥 뒤집어 쓰고 가면은 네. 와 정말 이재명과 정진상은 그 정말 끌어안고서 네. 하는 그런 관계로서 그쵸. 뭐라고 할까요? 그런 특수 관계자. 네. 특수관계. 특수 관계로서 뭐 깡패들의 의리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어쨌든 이재명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정진상이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상도 바라는 게 있을 것이고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감옥에서 할 일도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예. 야, 감옥에 있으면 그래도 의심이 많이 든대요. 아무리 그래 보스가 얘기합니다. 진상아, 네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네 가족도 챙기고 뭐도 챙기고 뭐도 챙긴다. 그런데 어떤 때 배신이 일어났느냐? 부인이 와서 야, 잘 챙겨준다 했더니 뭐 개뿔 잘 챙겨줘 그러지도 않더라. 이런 얘기가 자꾸 들어가면 나중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진상 씨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꽤 신경 써야 할 일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둘이 같이 얽혀 있는 거잖아요. 예. 정진상이 이 모든 것은 시장의 뜻이었고 시장의 저 지시에 따라서 나는 했습니다라고 자기가 빠져나가는 진술을 하는 순간 끝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정말 끝나는 끝나는 겁니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진상의 선처를 지금 바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선처를 어떻게 바라야 되느냐? 불공을 드려야죠. 뭘로 불공을 드릴 거냐? 진상아, 혹시 나한테 바라는 거 있니라고 물어보는 건 아닐까? 저희는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기 라인이 움직이고 있다. 정진상 친구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끊임없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참 그 얘기가 결국 문학진 전 의원 입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참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 뭔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확 든 맞다. 거죠. 정진상 보석으로 나왔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감옥도 아니고 밖에 있으면 더 얘기를 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재명이 아니라 정진상을 찾아가면 더 빠르겠네요. 근데 뭐 보수로 나와 있지만 이제 네. 못 만나게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은 못 만나게 하는 걸 하겠죠. 변호사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변호사 통해서 쪽지 집어넣잖아요. 사람들. 정진상이 그러니까 공천자 일부 네. 지난번에 우리 출연했던 이수봉 네. 이수봉 계양갑 예비후보가 경기 동부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진상을 이 브릿지 네. 일종의 그 통로로 해서 이어지는 뭐 운동권 세력의 공천 뭐 요구나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라고 했던 게 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심기 경호를 해야 될 사람은 정진상 씨잖아요. 지금 여러 사람이 걸려 있는 재판에서 정진상의 태도에 따라서 정말 이 재판의 방향이 혹은 속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불공을 많이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저 참 들으면 들을수록 그 문학진 전 의원 말이 참 네. 진상이 친구들 붙여주려고 나를 떨어뜨려. 야 네. 이게 뭔가 이 큰 그 한마디에 네. 이번 선거를 또 볼 수 있는 네. 그 뭐랄까 한 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진행자분 한성교랑 비슷하게 생기심. 저예요. 저 신동훈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민주당의 공천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돌아가면서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빠지를 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까 봐 저희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 또 다른 이를테면 공천 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지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네. 얘기가 또 오늘은 흘러나와서 앞으로 정말 이 국회가 얼마나 함량 미달의 사람이 들어가게 될지 혹은 네. 아닐지 정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